차트 예제 차트를 선택을 하셔야 사항별 탭이 나타나고 수정 편집이 가능합니다. 차트 예제 선택. 자, 차트를 만들 때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잘못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 자,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를 선택했을 때 표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했는데 이 표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 자주색, 뭐 빨간색 실선 모양의 선들이 보일 겁니다. 이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보인다면 그냥 이거 이용하세요. 파란색 실선에 특히 파란색 실선 부분에 꼭지점 보이죠? 모서리 부분에. 자, 이건 가장자리만 먹힙니다. 수익 계열을 추가. 아, 필요 없으면 빼버리겠다. 뭐 판매량을 추가하겠다. 판매량 계열을 추가하겠다. 필요 없으면 빼버리겠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니면서 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그랬는데 뭐 차트를 안 만들어 놓고 계신 분도 있네요. 응? 저 10년 이상 수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냄새 맡아도 뭐 하고 계신지 보입니다. 이게 앞에서. 왜냐고요? 타이밍이란 게 타이밍. 사람이 수업을 하다 보면. 근데 눈을 마주쳐야 될 타이밍에 안 봅니다. 그럼 100%딴 거 하고 계시죠, 뭐. 그건 뭐 어떻게 예지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자주 반복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솔직히. 근데 저 못됐습니다. 저 편하려고 그냥 신경 안 씁니다. 본인이 와서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되게 저를 소개할 때 되게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잘한 사람이 좋은 거지, 뭐, 제 시킨 대로 안 해줄 사람은 제가 좋아서 따로 그런 생각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저는 뭐 군자가 아닙니다.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뭐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 가질 거니까. 그게 이 아이가 불만스럽다. 그럼 여러분 열심히 적극 참여하세요. 왜 참여를 안 하세요? 수업에 와가지고.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뭔가 아깝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 시각에 대해서. 뭘 하려고 분명히 목적은 있는데. 자, 그 다음, 이제 계열만 추가 삭제하는 게 아니고요. 자, 위아래, 요 부분, 가부터 뭐 다까지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자, 요렇게. 항목을 추가하거나 뭐 제거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위쪽 부분. 자, 방금 말씀드렸던 뭐, 가장자리 부분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자, 다시 뭐, 처음에 있던 상태로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기능적으로 이제, 리본 메뉴상에 이 기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데이터를 꾸민다라는 건 차트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디자인 탭이 있겠죠. 그래서 자, 오셔가지고 일단 행렬 전환 클릭하시면 이렇게 범례에 있던 내용하고 가로축, 항목축에 있던 내용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자, 클릭 동작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이걸 왜 바꿔야 되죠? 차트의 주제가 바뀝니다. 예? 자, 뭡니까? 각 항목에 대한 뭡니까? 계열의 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비교하는 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행렬전하면. 이렇게. 차트의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동작은 클릭이지만 되게 중요한 거죠. 어째보면. 예? 실제적으로는. 기능적으로는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 데이터 선택. 요게 이제 근본적으로 데이터 선택이라는 부분이고, 여기 들어오더라도 방금 눌러보시는 행렬 전환이라는 게 있네요. 다시 한번 더 눌러볼까요? 뭐 이렇게. 해서, 계열의 생산가, 판매가 계열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신 다음에, 자, 이제 데이터의 전체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고 싶다. 즉,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계열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상대적 길이가 차트 막대의 길이입니다. 상대적 길이가. 절대적 길이는 없습니다. 어떤 숫자값 100에 대한 절대적 길이는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 표현할 수 있냐고요? 표현 못 합니다. 그거. 상대적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계열들이 모여서 차트 전체의 데이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구성 요소이긴 하지만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위치가. 그러면 각 부분을 조정한다는 건 계열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계열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부분, 계열 추가. 자, 그러면 계열 이름은 어떻게 쓸 것이냐? 뭐 수익, 참조해서 아니면 말을 안 하고 그냥 해버렸죠. 죄송합니다.
자, 지금 있는 그 계열값은 안 맞습니다. 어디 갔지, 이거? 예? 가로 닫고가 안 보입니다, 키보드에. 죄송합니다. 자, 이 값, 지금 현재 우리 화면에 보이는 이 값은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값하고 안 맞죠? 그럼 일단 우리는 항상 지우고 시작합니다. 지우고. 자, 방금 생산가 계열의 데이터가 이만큼, 판매가 데이터 계열이 이만큼, 그럼 수익 계열의 데이터도 요만큼이겠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근본적인 이야기는 차트를 만들 때 구조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조가 다르면 결과가 엉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구조가 같아야 된다. 자, 확인하면 이렇게. 그러면 이 수익 계열의 위치도 이렇게 옮길 수도 있거든요. 위로 이동, 클릭, 클릭, 아래로 이동, 클릭, 클릭. 그러면 화면상에 이렇게 뭔가 바뀝니다. 꼭 확인하세요. 클릭 동작만 쓰지 마시고. 오른쪽에 가로 항목축 레이블이라고 해서 가나다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안 보이네. 항목 이름, 항목의 내용이 잘 안 보이네요. 사라져 버렸네요. 그래서 이것도 의도적으로 내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편집 단추 눌러서. 왜 마우스가. 자, 축 레이블. 레이블이라는 표현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여러 기능에서 나왔었는데, 어쨌든, 뭐, 제목, 항목 이름, 그런 표현이죠. 그럼 여기 모델명, 가부터 다까지 한번 더 설정해 주시고 나가시면, 물론 차트상에는 있지만 요 내용상에는 없으니까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 수익 계열을, 자, 특정 계열을, 자, 우리는 수익 계열 선택해서 수정 편집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차트 이름을 내 임의대로 만들어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잘못 선택되었으면, 구조가 잘못 선택되었으면 다시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확인. 자, 그 다음, 생각해보니까 이 계열이 필요 없네요. 그러면 날려버려야죠. 제거. 자, 그러면 방금처럼 이제 선을 이용해서 부분, 아니면 여기 와서 계열의 일부분을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 그래,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제. 위에 있는 여기입니다. 이 범위를 조정합니다. 지우고 내가 데이터가 이만큼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재설정합니다. 근데 필요한 게 드문드문 필요하다. 자, 화면 보세요. 자, 지우고. 그러면 모델명, 뭐, 다,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생산가도 요렇게 제목을 선택, 아이고, 구조가 달라졌네요. 좀 다시 할게요. 뭐, 요렇게 해보죠. 두 개씩 해보죠. 그러면 요렇게, 제가 구조가 같게, 예? 구조가 같게, 구조가 같게. 그러면 이렇게 차트에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지울게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게. 최후의 마지막 히든카드. 이것도 쉽게 좀 접근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된다. 그럼 여기서 고생을 좀 하시는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가 모델명, 왼쪽 컨트롤 키, 생산가, 판매가, 뭐, 인접해 있으니까 선택하죠. 그러면 원래 상태 돌아갔죠? 자, 확인. 이렇게 데이터. 그 다음에 차트 종류를 바꾸는 거. 차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런 사이에 뭐가 사라졌네요. 혹시 뭐가 사라진지 알고 계세요? 지금? 뭐가 사라졌죠? 어떤 기능을 지금 적용하고 막 하는 사이에 뭐가, 무슨 구성요소 하나가 사라졌네요. 차트 제목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표시해 드릴게요. 자, 일단 차트 종류 바꾸는 거 근본적으로 차트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러면 차트 종류 변경, 디자인 탭의 차트 종류 변경, 그리고 세로 막대형. 자, 그러면 이제 계열이라는 표현을 해드렸으니까 계열의 값들이 막대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즉 막대들이 이렇게 쌓여져 올라간다. 누적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게 이제 세부 항목이고요. 세부 항목의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은 아까 행렬 전환했을 때의 그 차이점입니다. 네? 행렬 전환했을 때 요거 차이점. 행렬 전환 차이. 그다음에 2차원만 쓰는 게 아니고 3차원도 경우에 따라 3차원도 씁니다. 그리고 특별한 뭐 사정이 없는 한은 이제 밑에 세부 항목에 회색 테두리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다. 예? 목록의 선택은 색깔이 다르다 그랬죠. 3차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확인. 하시면 이렇게. 자, 차트 영역 이름 확인하시고, 구성 요소 이름 확인하시고,
바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바로 가기 메뉴 중에 아까 데이터 선택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도 여기 있네요. 클릭. 양쪽 다 알아두세요. 네? 리본 메뉴도 알아두시고, 바로 가기 메뉴도 알아두시고. 자, 꺾은 선형. 그냥 꺾은 선형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점이 있는 종류가 있고, 점이 없는 종류가 있잖아요. 이 점을 뭐라 그러냐면 표식이라고 그러면 표식. 자, 그 중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기본값은 이 형태로 쓰겠다. 뭐, 이거 아까 내용 설명드렸죠. 추세 추이를 알아보자 할 때 뭐 사용한다. 자, 그 다음,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시험에 간혹 뭐, 원형도 나오기도 한다. 자, 원형은 특징이 뭐냐면, 자, 원형의 특징을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지금 우리가 선택한 데이터가 요만큼이잖아요. 숫자 데이터 부분이. 그럼 생산과 판매가 계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원형은 한 개 계열밖에는 내가 수없이 많은 계열을 선택하더라도 한 개 계열밖에는 화면에 표시해주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가. 그러면 원형 형태로 만약 두 개 이상의 뭐 계열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도너츠형이 나왔습니다. 도너츠. 안쪽에 하나가 테두리가 계열 하나, 바깥쪽이 두 번째 계열. 뭐 이런 의미. 확인해서 한번 나와볼까요? 자, 마우스 포인트 차트 영역 올려놓고 차트 영역인가 확인하시고 클릭, 선택, 그리고 바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뭐 이렇게 하면 외우시겠죠. 자, 기본 형태로 돌아가겠습니다. 세로 막대형에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아니군. 자, 도형 스타일은 자 꾸미는 거거든요. 그럼 서식. 지금 선택사항이 차트 영역인 거 확인하시고요. 도형 스타일 여기죠, 여기. 뭐, 구성 요소를 구성 요소를 도형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자, 자세히 단추 눌러서. 자,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면 아마 내용이 바뀔 겁니다. 뭐 실시간 미리 보기라 그랬고요. 본인 마음에 드는 꼴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죄송한데 저는 그냥 요런 걸 할게요. 그 배경에 색깔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빔이 조금 약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림자 효과를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서 그림자 효과. 효과에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라고 설명드렸죠. 요렇게 쓰시던, 뭐 요렇게 쓰시던. 중복, 아주 그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면 두 번씩, 세 번씩 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한 번씩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가서 하죠. 뭐, 아까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하셔도 되고요. 그건 나중에 딴 데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그, 둥근 모서리 설정하세요. 너비값 설정하세요. 자, 너비값 설정은 사실은 뭐 서식의 차트 영역 구성 요소, 도형, 윤곽선, 테두리, 윤곽선 같은 표현이고요. 여기 보면 두께의 값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여기 있는 값도 있고 없는 값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해당 구성 요소의 구체적인 서식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창을 하면 나타낸다. 요 명령을 통해서. 아까 전체적인 설명해 드렸죠? 여기. 그러면 자, 작업창이 나타나면 자, 이거 설명 잘 들으세요. 선택 사항은 선택을 하셨으면 무조건 초록 색깔이어야 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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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클릭. 그림자 효과 여기 안에 있고요. 그림자 목록. 이렇게. 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 채우기 및 테두리, 윤곽선 다 같은 표현이고 자 지금 테두리가 이렇게 테두리라는 용어 앞에 지금 삼각형이 이런 방향이죠. 요건 접기라고 합니다. 내용 접기. 클릭하시면 펼치기라고 합니다. 내용 펼치기. 방향이 바뀌었죠. 다시 한 번 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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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됐습니까? 선택 항목은 뭐라고요? 선택된 항목은 초록 색깔입니다. 자, 그리고 뭐 실선, 선 색깔, 뭐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밑에 선 두께입니다, 이게. 너비라는 거. 조정 한번 해보시고. 기본 단위는 PT고요. 만일에 내가 값을 직접 입력한다.
그러면 단위 필요 없습니다. 기본 단위가 PT이기 때문에 포인트라고 하는 PT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붙여줄 거고요. 자, 여기 초록색 테두리 안에 입력란에다가 값을 직접 입력하셨으면 무조건 엔터 쳐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그 밑 테두리라는 내용 아래쪽으로 내려가 아래쪽이 맨 아래쪽에 보시면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제 화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럼 이렇게 직각의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걸 둥그스름하게 만들겠다고요. 이렇게. 이 옵션을 체크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라운딩 이제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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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눈을 확인하시고. 이 작업창은 이제 뭐 엑셀 이제 차트 시작했으니까 이제 시작하고 내용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작업창은 열어두셔도 되고 닫으셔도 됩니다. 자, 3차원 해제는 나중에 따로 합시다. 요거 나머지 내용은 나중에 맨 마지막으로 좀 돌릴게요. 3차원 해제니까 차트 종류가 뭐일 때? 3차원일 때. 자, 계열. 자, 특정 계열 하나 선택할까요? 본인 마음에 드는 거죠.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 생산과 계열 선택할게요. 자, 채우기색. 당연히 기본적으로 여기 있어야 되겠죠. 채우기색. 본인 마음에 드는 색깔로 하세요. 꼭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니까. 오늘 좀 밝은 걸로 할게요. 자, 물론 색깔은 다시 한번 시험의 색깔은 무조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온 이유는 좀 밝게 안 나타나, 좀 칙칙하네요. 자, 그다음 임의의 계열을 하나 선택하시고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이번에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선택해 보시고 자, 계열 겹치기라는 기능과 간격 너비라는 게 있는데 자, 그런 표현이 리본 메뉴상에서 지금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없으면 선택 영역 서식을 여시는데 자, 이 방법으로 여는 방법이 있고 선택한 계열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자, 계열 따라오세요. 계열 옵션 이거 다 오늘 다 외우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출 문제 푸시다가 요건 뭐 계산이나 이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해설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게 어디 대충 내용은 보신 경험이 있을 거니까. 자, 계열 옵션, 계열 옵션, 계열 옵션. 내용 펼치셔야죠. 여기 자, 계열 겹치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묶여져 있는 요 계열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묶여져 있는 요 사이를. 그러면 값 조절 단추 통해서 조절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값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앞에 여기 슬라이스다 그러는데 요 사각형 보이시죠? 사각형. 사각막대, 짧은 사각막대. 그걸 클릭 들어갑니다. 수직으로 되는. 그러면 이렇게 겹쳐지는 거 보이세요? 예? 어디가 겹쳐지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뭐 마이너스 값을 주면 요렇게 요 막대 짧은 막대 슬라이스라 그럽니다. 저걸 이용해서 조정하시면 이렇게 벌어지겠죠.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겹치기 뭔지 아시면 되고 물론 시험에 나오면 직접 값을 입력을 해야 되죠. 퍼센트라는 단위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 단위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값을 설정하시게 되면 엔터 쳐서 확인하시고 자, 간격 너비는 이 묶음과 묶음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묶음과 묶음 사이.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219라는 값이 현재 이 상대적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나온 거죠. 한 배 이상 주면 뭐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러면 아까 219보다 적은 값 주면 뭐 이렇게 좁아지겠죠. 그래서 시험은 아마 직접 값을 입력을 하고 나오겠죠. 값 입력 엔 자, 요거 좀 다듬게 되잖아. 자, 추세선이라고 하는 건 자, 특정 계열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저는 생산가 계열 선택할게요. 자, 사실은 가로축이 아까 추세 추이를 나타내는 데서 꺾은 선형을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막대형인데 여기에 추세선이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막대의 길이가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이론적 모델, 이론적 형태를 나타내고 싶다는 거죠. 그때 이건 실제적인 데이터고요. 그때 사용하는 내용이 추세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추세선이란 건
구성 요소 중에 하나고요. 엑셀에 저 차트에서 구성 요소를 추가하려면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추세선 그러면 자 선형 추세선을 쓰겠다. 그러면 요게 이제 이론치입니다. 이론치. 요게 점선으로 나와 있죠, 이거. 이게 실제치하고 이렇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은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원래는. 우리는 그렇게 찾을 필요 없고 시험에서는 아마 이런 추세선 종류 중에 어떤 걸 사용하세요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동평균 추세선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평균 추세선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서식 탭에 가시면 저 추세선이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우리 뭐한 개나 두 개쯤 있겠죠. 그럼 선택 필요 없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딜리트 키. 여기는 뭐 비슷하게 좀 맞아가는 것 같네요. 그 다음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선택 추세선 다 찍을게요. 그 다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구성 요소 지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현재 차트는 어찌됐든 막대형이죠. 생산가 계열도 막대형이고 판매가 계열도 막대형이고 차트 영역을 선택해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각각의 계열의 차트 종류가 바뀌었다면 그럼 제가 임의의 계열을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판매가 계열 선택을 하시고 자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를 바꾸러 가면 선택 항목이 뭐죠? 계열이죠. 계열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바꾸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자 잠깐만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막대형이 있었고 내가 종류를 바꾸러 왔다라는 건 또 다른 형태의 뭐 차트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 엑셀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차트의 종류가 두 개 이상이구나 생각하죠. 혹시 피자 시킬 때 여러 개의 형태의 피자를 여러 형태의 피자를 시키려면 콤보라 그러죠. 콤보 형태가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치가 어디에 가 있냐면 콤보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계열은 묶은 세로 막대형을 사용을 하고 축은 요약 축약이 나중에 좀 이따 할게요. 판매가 계열은 자 목록 단추 누릅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차트의 종류로 특정 차트의 종류로 바꿔서 사용하겠다. 뭐 그중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렇게 바뀌죠. 자 보조축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여기가 세로 갑축인데 여기가 오른쪽에 축을 하나 더 만들어 쓰는 경우 여기를 보조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축이 생기면 여기는 기본 세로축이 되고 여기는 보조 세로축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나는 보조축을 하나 쓰겠다. 이렇게 여기 하나 생기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특정 계열 하나는 왼쪽에 있는 값을 따르고요. 또 특정 계열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따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조축은 자 체크만 확인마시고 다시 해제하고 나갈게요. 여기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자 확인. 자, 꺾은 선 계열 선택은 선을 선택하시든지 표식이 있으면 표식을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선택하시든지. 자, 일단 마우스를 선택하는 방법은 선, 일단 기본적으로 클릭. 계열 선택. 즉, 막대형 계열은 막대들의 모음이 되는 거고요. 꺾은 선 계열은 선들의 모음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여기 보면 계열 옵션 작업창에서 계열 옵션, 계열 옵션, 계열 옵션. 자, 이 계열은 기본 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오른쪽에 축을 하나 더 만들어 썼을 것이냐. 이 값을 따를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실제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값의 스케일, 축에 있는 값들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보이세요? 이쪽은 최대값이 8,000이지만 여기는 10,000이잖아요. 그걸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제가 추가 설명 좀 이따 해드릴게요. 자, 보조축 설정 여기서 가능하다. 아까 콤보에서도 가능하다. 차트 종류 바꿀 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자, 작업창을 일단 좀 닫아버릴게요. 저는. 열어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끝건 선형 선택. 양이 좀 많은데 속도를 좀 붙이고 싶긴 하지만 뭐 익숙치 않은 부분이라 뭐 익숙하다면 제가 뭐 이렇게 지금 느긋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또 이것도 빠르다 그러면 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자, 판매가 계열 선택하시 꺾은 선형 선택. 자, 여기에 이 선들에 대한 그다음 표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러면 여기 그런 이야기 그런 걸 꾸미는 이야기들이 여기 없죠. 그러면 선택 영역 서식을 이용해서 작업 창을 여시고 아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여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계열 옵션에 채우기 및 선에 갑니다. 자, 여기는 이 계열의 지금 모양을 보면 선도 있고 표식도 있죠. 밑에 보면 선을 다룰 건지 표식을 다룰 건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자, 선부터 가겠습니다. 선부터. 선택 사항은 초록 색깔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의 내용이 지금 전에 화면에 펼쳐져 있네요. 그리고 뭐 선 두께 조정하는 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알아서 적당히 조정 한번 해보시고 직접 입력한다면 엔터 치셔야 된다. 그다음 밑으로 가시면 지금 현재 보이는 저 선의 특징이 뭐죠? 직선이거든요. 근데 이걸 밑에 있는 완만한 선이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요거 선택하시면 곡선으로 바뀝니다. 클릭, 클릭, 클릭. 이 기능들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을 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푸시다가 그냥 이거 분명히 여기 있을 거는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거니 그냥 이거 그냥 찾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설서 같은 거 보셔도 됩니다. 이런 거.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해설서 안 봐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험 준비를 해 가는 거고. 뭐 이걸 굳이 뭐 질문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해설서 보시면 됩니다. 질문이 필요한 건 정말 뭐 수식이 들어간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하니까 이거 뭐 찾으면 되니까. 자, 일단 닫으면 안 되는데. 자, 혹시 닫고 저 때문에 닫으신 분들은 설명드릴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그걸 이용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계열 옵션 아니 죄송합니다. 채우기 미산 이번엔 표식 그리고 이 중에 표식 옵션 그리고 기본 제공. 자, 표식이 지금 현재 제 화면 기준 동그라미거든요. 나는 이걸 사각형으로 바꾸고 싶다. 사이즈가 안 보이죠. 그럼 여기에 사각형이거든요. 뭐 여러분 모니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뭐 마른 목골, 다이아몬드의 골로 쓰겠다. 뭐. 삼각형 형태로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좀 바뀌어서 나타나는 거죠. 자, 닫으시고. 자, 뭐, 시험은 기능을 다루는 건데, 뭐, 다른 이야기를 조금 잠깐 1, 2분만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아까 기본 세로축, 보조 세로축, 이렇게 이야기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언제 사용하시는 거냐면, 자, 굳이 안 따라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럴 경우일 때, 자, 예를 들면 판매량의 개수와 수익의 내용하고는 값의 성격이 아예 다르죠.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개수잖아요. 성격이 다르거나 아니면 또 단위가 퍼센트일 경우도 있고 뭐 개수일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성격이 다를 때 그다음 같은 성격이라 같은 돈이라도 에? 이런 같은 돈이라 손치더라도 값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경우 그러면 상대적끼리니까 값이 적은 녀석은 거의 바닥에서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일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럴 경우일 때 성격이 다르거나 값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때는 자, 여기 콤보라는 게 따로 있고요. 여기. 응? 여기가. 여기 콤보라는 차트가 따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가셔서 오늘 방금처럼 어느 한쪽으로 가셔가지고 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보기 싫고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이건.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만든 차트인데 이건 안 보인다고요. 그럼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특정 계열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뭐 차트 종류를 바꾸고 그다음에 축을 다르게 써서 내용을 나타내는 게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 업무를 보시면 이런 정도까지는 무조건 만드실 줄 아셔야 됩니다. 2016 버전에는 이런 형태의 차트를 만드는 게 되게 쉬워서 그냥 클릭 몇 번만 하시면 되는데 과거 버전은 조금 귀찮았습니다. 이걸 만들려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그 기능들 한 곳에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거 하나. 자, 차트를 지우는 거, 구성들 지우는 거 할까? 딜리트 키로 했죠. 다시 살리고 싶은데요. 뭐죠? 방금 지웠던 차트를 다시 살리고 싶은데 무슨 키? 컨트롤 Z, 명령 취소.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컨트롤 Z도 기억을 좀 하십시오라고. 자, 그 다음 이제 원형 이야기죠. 원형은 자, 이것도 차트를 이번에 만들게요. 모델명 선택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 누르시고 자, 생산가, 판매가, 수익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선택해 하신 다음에 삽입에 차트에 원형 2차원은 재미없으니까 3차원 가죠. 그러면 자, 방금 우리는 어쨌든 이제 차트 좀 익혔으니까 세 개의 계열을 선택했다라고 판단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화면상에 뭐 특징이 한 개의 계열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자, 그다음 그러면 아까 막대 계열은 막대들의 모음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끝건선형 계열에서는 선들의 모음이라고 그러면 그게 계열, 형태적으로 계열이라면 원형은 뭐가 모여서 계열이 되는 거죠. 형태적으로. 이런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계열을 형성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계열 선택은 물론 뭐 여기서 계열 선택하는 방법도 있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선택하는 건 그냥 임의의 조각 위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클릭 5개의 조각이 다 선택이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지금 이야기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각이라는 건 이 5개 조각에 딱 기준이 되는 조각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여기가 기준입니다. 오른쪽 시계 방향. 요게 첫 번째 조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럼 이 녀석의 조각의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원위치 시킬 수도 있고,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쪼개진 원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 피자를 한 판 사면 이걸 다 나눠야만, 전체를 다 나눠야만 먹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1인 한 판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를 쪼개는 걸 쪼개진 원형이라고 그러고. 자, 그 다음, 이제 지금 요쪽 차트로 갈게요. 요쪽 차트로. 자, 이쪽 차트 선택할 막대형하고 저 끝근선에 있는 차트로 갈게요. 클릭하시고 자, 막대의 한 부분을 클릭합니다. 클릭. 그러면 전체 계열이 다 선택된 상태고요. 그 다음 가장 짧은 막대를 한번 선택하고 싶은데요. 라고 했을 때는 해당 막대를 한번 더 클릭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데이터 요소로 합니다. 계열의 한 부분을 데이터. 자, 그러면 본래 목록상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선택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생산과 계열의 나 065 요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자, 그러면 끝끝선형 계열은 선언이나 표식을 아까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요 부분을 선택하고 싶거든요. 그때는 이 표식이 있는 이 자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 데이터 요소라고 그런다. 그럼 여기 보이세요, 지금? 데이터 요소라고 그래요. 다 045 요소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원형으로 돌아갈게요. 원형 차트가 있는 공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클릭을 하면 계열 선택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면적이 넓은 녀석이 뭐 회색 좀 된다고 합시다. 이쪽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쪽이 잘 판단하기 힘든데 자, 어찌됐든 그러면 요것도 조각들의 모음이라고 했으니까 계열이 그러면 해당 조각을 클릭을 하면 요 부분만 선택되겠죠. 그럼 여기 뭡니까? 데이터 요소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시냐고요? 오른쪽에 요소 서식 작업창에 계열 옵션, 계열 옵션. 이번에는 쪼개진 원형이 아니고 쪼개진 요소입니다. 요소. 우리가 보통 이제 원형 차트는 비율을 나타내고 그 1등한 선거 개표 방송이라면 1등한 후보에 쪼개진 1등한 후보만 이렇게 쪼개서 나타내잖아요. 그거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 개의 그냥 데이터 요소만 선택해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쪼개집니다. 뭐 시험은 첫째 조각이 각가지 설정하는 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뭐 온 김에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 다 하셨으면
닫으시고, 작업창은 닫으시고, 차트 선택해서, 차트 지우는 거 어떻게 지운다고요? 차트 자체를 지우는 건 딜리트 키. 차트 자체를 지우는 건 딜리트 키. 자, 우리 막대 쪽으로 넘어가죠. 이제. 예? 자, 세로 각축. 뭐 선택은 뭐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아, 죄송합니다. 보조 세로 갑축이 여기 있죠. 생겨났죠. 그 다음에 그냥 세로 갑축이죠. 요건 다르게 표현하면 기본 세로 갑축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기본이라는 표현이 있든 없든 세로 갑축. 자, 요런 일들을 처리하고 싶거든요. 요런 일들을 지금 화면에 지금 제가 마우스 포인트 가리키는 이런 일들 처리하고 싶어요. 요런 용어들이 이것도 다 꾸미는 내용인데 이런 용어들이 여기 지금 안 보이는 것 같네요. 그러면 해당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서식 작업창을 여시고 어쨌든 쉬는 시간까지 전에 빨리 다 마쳐야 됩니다. 자, 다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한참 옮길게요. 네. 자, 세로 갑축이죠. 축 옵션 따라옵니다. 한 번만 잘 보세요, 그냥. 축 옵션. 내용이 어려운 건 없어. 수식처럼 제가 내용을 쓰면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자, 최소 경계, 최소 값이라고. 최소 경계, 최소 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걸 1000이라고 위치를 바꿀게요. 지금 여기 대시로 나와 있는 건 이 전체의 표시 형식이 회계 표시 형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좀 이따 회계 표시 형식의 숫자 0은 대시로 나타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요 위치값 0을 내가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값 입력하시고 엔터 치셔야 된다 했죠. 그럼 이렇게 위치고. 그 다음 최대값. 또 내가 바꾸고 싶다. 11,000. 엔터. 그 다음에 값과 값 사이에 간격 보이세요? 각각 숫자 값 축에서 값과 값 사이의 간격. 간격이 얼마죠? 1000이죠. 그걸 주 단위라고 그럽니다. 주 단위. 이것도 내가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바꿀 수 있죠. 저는 2000으로 설정할게요. 그러면 다시 아까 여기 주 단위 값이 얼마였죠? 처음에 시작할 때 1000이었나요? 그걸로 기본값 상태 돌아가고 싶다고요. 오른쪽에 다시 쓰죠. 아까 최대값은 얼마였습니까? 잘 몰라요. 그냥 다시 쓰죠. 최소도 다시 쓰죠. 경계 최소, 최소값, 경계 최대,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가로축 교차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아까 가로 항목축이라 그러면 요 영역이잖아요. 근데 정확한 가로축은 요 검정색 지금 선 보이시죠? 여기가 가로축입니다. 정확한 가로축이고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항목입니다. 항목. 그러니까 영역이 이만큼 되는 거고 가로축 자체는 근본적으로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로축이 세로축 기준에 봤을 때 어디에 교차가 되어 있죠? 0값에 교차가 되어 있죠. 그는 0값이 아니고 자동이라 있네요. 자동은 최소값을 이야기합니다. 최소값. 최소값에 교차가 되어 있다는 게 기본값이고 내가 이걸 임의의 값으로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축값 선택해서 500 입력하시고 입력. 이게 이제 가로축인 거 아시겠죠? 정확한 가로축. 자, 축의 최대값 세 가로축을 가지고 그러면 이 세로축에 있는 이 값들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녀석이 최대값을 옮겨갈 뿐입니다. 이게 이 내용이 위로 이렇게 이 값은 그대로 위로 올라간다. 자,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경우가 사실 잘 없는 것 같은데 언제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경우가 있나 봅니다. 사실 제가 살면서 그렇게 크게 경험한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뭐 어디선가 지나갔겠죠. 제가 기억을 못 하겠죠. 왜? 자주 보지 않는 내용이니까. 자, 일단 자동으로 바꿔놓으면 다시 원상 복구될 거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밑에 표시 단위 보이세요? 표시 단위. 자, 이 표시 단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밑에 지금 제 화면에 보이시는 표시 형식과는 좀 내용이 틀립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값을 표현하는데 자릿수를 없애도 되지 않겠냐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공세 개, 숫자 세 자리는 굳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내용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자리만 차지할 뿐이지. 그럴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00 이렇게 하면요. 그럼 100이라는 문구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단위 레이블입니다. 단위 레이블. 그러니까 차트상이 지금 보인다라는 건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제 화면 보실래요? 여기 표시 단위 레이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000 하면 이렇게. 여기 이제 의미가 맞겠죠. 그럼 여기 단위 레이블이 있으니까. 뭐 물론 시험에는 만까지 나온 적이 있어. 만도 나왔고, 많이 나왔거든요. 곱하기 이렇게 표시되는 거. 이런 거가. 예, 확인하셨으면 업성으로 돌립시다. 이렇게. 그 다음 그 밑에는 옵션 중에 값을 또 불러보세요. 값을 또 불러. 이번에는 뭡니까? 이번에 가로축이 옮겨간 게 아니고요. 세로축이 뒤집어진 겁니다. 최대값, 최소값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값을 표현할 때, 예? 마이너스 값 표시할 때 온도 같은 거 있잖아요. 겨울 온도 같은 거 표현할 때 영상, 영하로 내려간 날짜도 있을까요? 들락날락 그릴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확인하셨으면 감속 그걸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표시 형식도 간혹 시험에 나오기도 한데 클릭 표시 형식. 그럼 지금 방금 제가 회계 형식의 0은 요런 뭘로 나온다고요? 숫자 0은 대시로 나타낸다 있죠. 혹시 기억이 나세요? 2주 전에 이야기해 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죠? 어, 영상 참고하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뭐 주절주절 거렸습니다. 뭐 기억하라고 강조하진 않았고요. 자, 목록 단추 눌러서 자, 숫자 범주. 이거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피벗 테이블 같은 거 하실 때. 그럼 여기 0으로 바뀌는 거 보이세요, 여기? 네? 0으로 바뀌는 거. 자, 그러면 세로축에 대한 이야기는 다 마무리된 것 같고요. 10분도 안 남았고, 다 못하겠는데. 자, 보조 세로축. 여기. 자, 마우스. 자, 이번에는 뭐, 요렇게 자, 구성 요소 선택, 리본 메뉴 상에서. 요렇게 한번 해보죠. 보조 세로 값축. 그리고 선택 영역 서식. 그래서 여기 방금 세로축에서 보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안 할 겁니다. 예? 요런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구성 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요 숫자 값 있죠. 요걸 표현해 주는 구성 요소를 우리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구성 요소 추가는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해 가시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요. 자, 지금 선택 사항이 누구냐면 차트 영역입니다. 그러면 저 값을 가지고 있는 게 계열이잖아요. 그럼 모든 계열에 뭡니까? 요렇게 숫자 값을 표현, 기본적으로 숫자의 내용을 표시해 줍니다. 자, 치우는 건 필요 없다 판단되면 자, 여기서 가능합니다. 없음. 요런 방법. 자, 이번에 선택 사항을 저기 계열할게요. 계열. 막대형 계열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자, 생산가 계열. 하시고 다시 디자인의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뭐 바깥쪽 끝에 이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구성 요소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선택하시던 마우스 포인트를 레이블 위에 올려서 선택을 하시던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잠시만요. 자, 선택 영역 서식 작업창을 화면에 나타내시고 레이블 옵션, 레이블 옵션, 레이블 옵션. 자, 그중에 레이블의 내용은 값을 나타내는 게 기본 값입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 항목 이름, 가로축에 있는 이런 항목 이름도 같이 나타낼 수도 있고 계열 이름도 나타낼 수 있고 셀의 값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셀 위치가.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냥 버릴게요. 그냥 요거만 할게요. 요거 세 개 정도만. 그리고 이런 내용물을 나타낼 때 내용을 구분하는 기호는 뭘 쓸 것이냐. 확인하세요. 그냥 클릭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레이블의 위치인데 레이블의 위치도 뭐 차트의 종류에 따라서 저 표현하는 게 좀 틀립니다. 차트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은 막대니까 뭐 이런 표현들을 쓴다라는 거죠. 자, 확인하셨으면 뭐 바깥쪽 끝에 처음에 구분 기호는 기본값이 아까 쉼표였고요. 그다음에 레이블의 내용은 뭐 값을 나타내는 게 기본값이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조정도, 내용의 조정도, 레이블의 내용도 조정도 가능하다. 자, 저는 작업창 닫을게요. 자, 그 다음 마우스 포인터를 레이블에 올려두시고 지우는 방법.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하는 방법이 있죠. 자, 그 다음 요거 선택할 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하나만.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올려서 클릭.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클릭하면 데이터 요소라고 했죠. 요 데이터 요소에 대한 채우기 색깔을 여기서 조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 영역 작업창에 가셔서 계열 옵션에 채우기 및 선, 채우기 목록 항목 펼치시고 우리가 이걸 이제 단색 채우기라고 합니다. 단색 채우기. 그래서 밑에 보면 선택하셨으면 밑에 색 목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채우기 색 목록이. 뭐 이름이 나타나겠죠.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응?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신경을 다 드리고 거의 다 돼가네요 이제. 음, 아까 사라진 차트 제목은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디자인 탭에 구성 요소 추가는 여기서 합니다. 차트 제목. 그러면 자 가운데 맞춰 표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모양이 좀 보기 싫네요. 차트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 자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여기서 없음 아니면 딜리트 키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방법 중에 하나를 이용하시고 없음. 그래서 실제 시험은 차트 제목을 표시하라는 시험은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위치값이 차트 위입니다. 차트 위. 그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뭐 이걸 이제 차트 구성 요소를 어떤 시각으로 도형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도형의 텍스트 입력할 때 어떻게 했죠? 지난 시간에. 자, 이렇게 커서가 깜빡하지 않은 이 실수 모양 상태 엔터 쳐서 뭐 이렇게 했죠. 자, 빠져나갈 때 ESC 뭐 이거 기억나시죠? 그것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셀상에 지금 A1 셀에 생산 및 수익 현황이라는 제목이 있거든요. 요 텍스트, 요 자료를 여기 가져와서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이 이 자료를 가져온다. 무슨 이야기죠? 셀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제가 거짓말 좀 보태서 한 10,000번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한 2주 동안. 참조, 셀 주소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참조. 어, 근본적인 내용 몰랐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왕하시는 거. 자, 차트 제목이랑 구성요소 선택. 그러면 제가 식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다 적으면 안 되죠. 여기는 내용 텍스트, 단순 텍스트가 돼버리고요. 수식 입력줄에 커서 놓으시고, 이꼴. A1 셀 직접 클릭. 그리고 엔터. 그 다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글꼴 서식. 자, 몇 가지만. 자,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할 겁니다. 글꼴 서식. 글꼴 크기. 네. 왜 한번. 글꼴 크기. 글꼴 색. 굵게.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뭐 이런
여기 글꼴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뭐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고요. 그 참고용. 그다음에 채우기 색. 자, 채우기 색 당연히 여기. 자, 정리할게요, 이제. 여기.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자, 이건 처음입니다. 미니 도구모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미니 도구모를 이용해서.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채우기, 단색 채우기를 아까 설명드렸죠. 정리 그렇게 해두시고 그러면 끝.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자, 몇 개 남았는데 별 수 없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 남아있는 거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